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3회차가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복귀 영상 및 주중에 J리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33회차 커뮤니티 글에도 올렸다시피 독식으로 당첨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나왔고요. 일단 8,000원 구매자인데 그 중에서 1등만 한 개 당첨된 거 보니까 아마도 1,000원 단식으로 자동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았었던 분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틀리기도 많이 틀렸고 분석이 의미 있는 회차보다는 약간 의미 없었던 그런 회차였긴 한데, 이렇게 분석이 의미 없는 회차보다는 분석이 의미가 있는 회차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이번 주 다시 분석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처럼 국내 배당 자체가 토요일 날도 뜨게 된다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다시피 원래 최종픽 24,000원, 축생픽 18,000원 이렇게 갔었는데, 그걸 아예 통합을 해서 최종픽으로만 36,000원을 공유 드릴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픽에 이제 8,000원을 쓰면서 독식픽에 투자를 하는 게 하는 방향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일정 자체가 뜨고 나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종픽과 축생픽 둘 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의도 자체는 원래 제가 최종픽만 공유를 하다가 축생픽의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축생픽도 공유를 이렇게 드렸었던 거였었는데, 약간 뭐 배당이 사실 토요일날 뜨게 되면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 새벽에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여서 그 축생픽의 의미가 사실 사라지는 거여서 일단은 일정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이따 예측을 하겠지만 주중에 J리그 경기가 3경기가 있어요. 3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아마도 이 J리그 초안픽을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한 후반전쯤에 한 입중계쯤으로 라이브를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40분 정도로 후반전만 볼 수 있게 조금 짧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간단하게만 복귀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이제 최종픽이고 우측이 이제 초안픽이죠. 초안픽인데 초안픽에서 맞았었던 픽이 이제 최종픽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면서 틀린 부분도 있고, 뭐 반대로 최종픽에서 이제 방향을 다르게 설정했던 게 초안픽에서 틀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보면 인천 대 수원의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는 뭐 제가 무 쪽으로 예상을 했었고, 축생픽에서만 이 경기 뭔가 인천이 이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서 축생픽에서만 지었었던 경기였고 축생픽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무패로 인천의 무패로 가면 수원 사이드로 가면 막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부터 이변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축생픽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 두 개의 픽에서는 틀렸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시미즈 사이드로 말씀을 드렸고,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무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코마리가 일단 연승을 하고 있기도 했었고, 최근에 뭐 요코FC가 이 수비적으로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시미즈가 경기 자체도 좀 밀리기도 밀렸고, 일단 첫 번째 골 자체가 요코FC가 좀 행운의 골이 굴절골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었다가 이제 전반에 또 동점을 만들었다가 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이제 역전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저는 요코FC의 승을 좀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일단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예측에서 실패를 했었던 경기고요.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제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사실 광주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연무를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반면에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연승을 이어나갈까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렇게 보면 광주의 승인데, 광주의 승을 가기에는 지금의 광주가 서울을 상대로 쉽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경기장 상태도 너무 좀 좋지 않았고 서울 자체도 사실 이 경기는 광주가 경기를 봤었을 때는 광주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은 슈팅 숫자도 적었고, 그리고 광주는 뭐 골대를 맞추는 등 좀 운도 없었고 경기 자체를 좀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잘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광주는 조금 아쉽게 되면서 3연무를 하게 됐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적중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 경기를 네, 이 경기는 저는 포항 쪽이라고 봤었고, 이 경기는 사실 뭐 말이 좀 많았었죠. 뭐 이런 판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실점한 포항에서의 그런 부분, 그리고 이 포항이 분명히 1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득점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살리지 못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제 2점 차이가 나면서 조금 그때부터 경기가 이제 좀 역전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포항이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득점을 했다면 뭐 판정 여부를 떠나서 승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부산이 뭐 잘했었던 부분도 있고 운도 좀 좋았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는, 이 경기는 일단 강원이 지금 대구 상대로 좀 약하기 때문에 대구 쪽으로 봤었고, 대구가 이제 풀전력으로 나온다면 강원의 이런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강원보다는 이제 대구 쪽으로 봤었는데, 일단 이 경기도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조금 강하게 봤었던 경기였었는데 대구가 결론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했고, 지금 강원은 제 기억상으로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4무 1패로 알고 있습니다. 3무 1패. 네, 어쨌든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강원이 지난 시즌에는 조금 남자의 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가 없었던 모습이었고, 대구 자체도 지금 최근에 9경기였었나? 그 정도로 무승부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아니라 승패라면 저는 패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무승부가 떴습니다. 6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봤었고 승패 쪽으로 좀 봤었는데, 가와사키가 세레스 오사카와의 그런 주중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서 지금 가와사키는 부러질 때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가와사키를 갔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제 부러졌어요. 네, 일단은 경기 자체는 가와사키가 굉장히 잘 했습니다. 찬스도 굉장히 많았고 슈팅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고야는 기회를 살려냈고 가와사키는 그런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서 이 경기에서 이제 가와사키가 패배를 하면서 이 경기도 이변이 나왔죠. 7번은 전북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조금 힘겹게 좀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주의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을 K리그 초안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경기는 초안에 가시마의 이제 무패 쪽으로 봤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픽에서는 이 무승부보다는 차라리 나눠진다면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조금 단통으로 간다면 오사카 쪽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확실히 상대 전적에서 가시마가 우세한 모습이 쉽게 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까고 너무 좀 경기력 쪽으로만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경기는 둘 다 적중을 했고요. 조금 저는 우라와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비셀고베의 패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패턴적으로도 비셀고베가 지금 경기 결과가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라와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기력적으로도 저는 사실 이니에스타가 회복 훈련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기에 그런 부분 봤을 때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니에스타가 나온다면 우라와의 중앙 공간을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비셀고베 사이드로 갔는데 이니에스타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뭐 승리는 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결과 자체가 적중을 했습니다. 10번 경기는 도쿄의 승으로 적중을 했고요.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쌈프이로 사이드로 봤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적중에서 완전히 좀 실패를 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요코마리가 지금 요코마리보다는 산프이로가 이런 요코마리의 이런 수비의 이런 공간들을 또 산프이로가 공간이 있을 때 괜찮기 때문에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배당도 좀 빠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요코마리가 승리를 했고, 이런 지금의 주니오르 선수와 주니오의 이런 한방의 차이, 산프이로가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닌데 결정력에 있어서는 항상 아쉬웠었던 팀인데, 지난 경기 역시도 좀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코마리는 기회를 살려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12번 경기는 세레소 쪽을 봤기 때문에 적중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단 오이타의 단통 패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다가, 좀 가시와의 이런 높은 라인을 봤을 때 오이타가 역습에서의 조금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무승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 적중을 하긴 했는데 이 최종 픽 외에는 다른 픽들에서는 다 오이타의 단통 패를 봤기 때문에 적중에 실패한 경기들이 많았었고요.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도 봐서 무승부도 좀 받쳐서 이렇게 갔었고, 실제로 경기 자체도 성남이 굉장히 잘했고, 물론 김영관 키퍼의 선방으로 인해서 조금 비벼볼 수 있게 됐었던 상황이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성남의 이런 압박이나 또 기회들이 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성남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었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도 기회를 조금 많이 살려내지 못하면서 경기 자체가 좀 어렵게 갔었는데, 성남이 결론적으로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울산은 또 연승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적중을 한 경기도 있고 적중을 하지 못한 경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픽들이 적중을 하지 못한 경기들이 더 많아서 일단 최종 픽반 절반을 맞았고 나머지는 다 6경기씩 맞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차에서 좀 역배가 좀 많았었는데, 일단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조합을 해도 9개 적중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첨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바로 J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일단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이 경기는 뭐 정배였었기 때문에 적중이 됐었고요. 일단 이 경기는 토요일은 사실 승부식으로 갔으면 다 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언오버로 갔기 때문에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토요일에 적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냈는데, 사실 저는 적중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우라와가 이제 또 실점을 하면서 비셀고백에 패를 하면서 이렇게 또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한폴락이 됐었고요. 지금은 일단은 공유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J리그가 너무 좀 난해하다 보니까 공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축구가 개막을 한다면 픽들도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정배의 픽도 있겠지만 조금 고배당의 픽들도 같이 소액으로 묶어서 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공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배당 쪽으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경기력은 조금 많이 참고를 하기보다는 배당 쪽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란색 부분은 제가 이 승무패와 언오버 핸디 중에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중 J리그에선 3경기가 있고요. 첫 번째는 비셀고베 대 이제 가와사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단은 배당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긴 하지만, 비셀고베가 경기 결과가 다 다른 모습, 패턴적인 부분에서 비셀고베가 지난 경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비셀고베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이 첫 번째로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력을 봤을 때는 비셀고베가 또 이니에스타의 출전 여부가 또 어느 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마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더라도 지금의 가와사키, 지난 경기 나고야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경기력 자체에 있어서는 경기력은 굉장히 또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비셀고베의 패 쪽으로 보고 있고 언오버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언더가 나왔었는데 가와사키와 비셀고베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디를 간다면 비셀고베가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가와사키가 나고야에 대한 분풀이를 이 경기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햄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도쿄 대 가시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배를 일단 도쿄가 받았었는데 저는 이거 뭔가 이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배당에 비해서 구매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기도 하고 가시마가 그렇게 나쁜 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쿄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좀 제공권이 좋고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었다면 좀 승리 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생각은 조금 그렇게 제공권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보고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승부보다는 조금 승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보험으로 승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오버는 사실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도쿄와 가시마의 맞대결이라면 오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핸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햄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쿄승을 보신다면 저는 도쿄가 만약에 이긴다면 저는 무승부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긴다면 1점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햄무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요코마리 대 이제 사포로의 경기인데요. 일단 승무패 확률은 좀 비슷하고 요코마리가 또 완전한 정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사포로가 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사포로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코마리의 수비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 대승을 하긴 했지만 그 경기 결과에 있어서는 이런 결론적으로 한 방이 터졌었던 부분이고 한 방이 터지지 않는다면 의외로 사포로 상대로 공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코마리의 이런 공간을 사포로가 공간이 있을 때 좀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저는 간다면 요코마리의 패배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언오버는 이 경기는 사실 오버가 완전히 정배여서 1.4배당이었나? 그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오버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서 저는 이거는 반영을 안 했고요. 그래 핸디가 이제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인데 뭔가 이변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패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경기는 비셀고베의 패 쪽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경기는 도쿄와 가시마의 경기는 오버 쪽으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요코마리 대 사포로의 경기는 핸디캡 패배 쪽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제 추천드린 거대로 가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조합을 잘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과 조금 다르다면 제 거를 굳이 따라오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에 맞춰서 조금 조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